고점에서 상한가 가면 또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보통 이럴 때가 건물일 확률이 적지 않아 이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장비주보다는 대형주 시대로 바뀌는 시점으로 가고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대표님께서 보실 때 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뭐 특히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예, 그 섹터는 앞에서도 짧게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입니다. 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가 있으면 사실 전 세계 트렌드를 우리나라라도 비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상승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차트하고 일본 업종별로 그걸 준비를 했는데 보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만 66% 상승을 했어요. 와, 이제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야. 2월 중순까지 보면 일본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26%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섹터 중에 1위예요, 상승률이. 네. 이처럼 뭐 TSMC 말할 것도 없고 대만도.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은 글로벌 트렌드다. 그러면 사실 억울하잖아요. 반도체의 최강자가 우리나라인데 그러게요. 우리나라만 못 움직이고 있다. 네, 삼성전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안 움직이고 있다. 이건 사실 외국 돈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특히 강한 대형 반도체가 시장을 상승하면서 어느 순간 사실 엔비디아 60% 움직이는데 금방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저 정도 움직이면 당장 우리 시장 과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뭐 금융이라는 게 시장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이렇게 엔비디아가 강하게 갔고 그러면 사실 또 겁내는 일각에서는 이거 예전처럼 IT 버블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겁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IT 버블 때 대장주인 시스코 네. 지금 뭐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차트를 겹쳤고 진한 게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1990년대 붙이나 후반에 붙이나의 차이가 있는데 차트가 제가 봤을 때는 1990년 초반에 붙이는 게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IT 버블까지 야, 한참 남았어요. 그렇구나. 또 늘 말하지만 버블에서 마지막 버블 터지기 전이가 하이라이트예요. 주가가 막 폭등을 해요. 지금 시스코도 그랬고요. 네. 대신 그때 몸 빠져나오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버블까지건 그래서 이렇게 봤을 경우 아직 시간이 많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도체 대장은 매수해야 되는데 반도체 대장은 우리나라 두 개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1등주는 SK하이닉스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3분기 D램 반도체 점유율입니다. 보면 SK하이닉스는 30.1%에서 34.3%로 34% 넘었었고요. 삼성전자는 39.6%에서 38.9%로 줄어들면서 코미까지 따라왔어요. 네. SK하이닉스가 대부분 20%대 났는데 엄청 추격을 했고요. 네. 특히 2분기 비해서 3분기 매출액이 34.4% 크게 증가를 했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어요. 야. 이건 다른 것보다는 HBM입니다. 와. HBM이 고부가고 지금 뭐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게 기술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엔비디아가 저렇게 움직이면 독점 공급한 SK하이닉스도 움직여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움직이면서 좀 높지 않아 이런 불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아쉬운 게 조금 올라가니까 또 개인들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도하기보다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얼마나 뭔가를 잠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업황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더 현실로 다가온 게 지금 D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가 9월 달에 저점을 잡고 5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저점 대비 30% 상승을 했고요. 요건 대리점 조사니까 이게 통산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기업 간 주세에 선반영되니까 네. 지금 이제 그때 비해서 6개월 되니까 이제 정말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미리 선행 지표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반도체 업황 지금 보시는 건 참고적으로 D램 반도체 YOY 전년 대비보다 높았냐 낮았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아주 리니어하게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러면 이제 2년 상승으로 간다는 겁니다. 와. 여기에 반도체는 뭐가 또 플러스 알파로 분잡고 하면 코로나가 2020년 터졌거든요. 네. 이때 서버 정설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또 재택근무가 일어나면서 뭐 PC 보급이 엄청나게 됐고요. 네. 이게 보통 주기가 4년 주기예요. 교체 네. 주기가. 그러면 교체 주기까지 겹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도체 상승에 교체 주기까지 겹치면 와.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사실 얼마까지 간다는 얘기는 못해도 언제까지 상승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보게 되면 지금 앞에 D램 가격 YOY하고 SK하이닉스 붙여드렸는데 항상 고점을 형성하고 한 1년 정도는 더 상승을 했고요. 고점을 형성 후 1년 정도 더, 고점을 형성 후 1년 정도 더. 이때는 코로나 위기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 저점에서 움직이는 2년 플러스 알파 1년 더 3년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네. SK하이닉스가 여러분 이 과거의 데이터로 본다면 3년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뭐 추론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사실 SK하이닉스는 늦지 않다. 야. 지금이라도 담아놔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SK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SK하이닉스 주가 차트인데 지금 코스피는 1월 전고점을 못 넘었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먼저 치고 나가는 애가 대장주로 계속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돈 들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외국인들이 두 번째 많이 매수했으니까 그런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또 참고적으로 살짝 제가 얘기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10월 달에 나왔을 때가 여기입니다. 아. 이때도 탑픽으로 SK하이닉스 맞아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역시 조정시마다 야. 지금도 와. 일단 대신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작게 매수하고 21일 평선 오면 매수한다. 한 번에 담기보다는. 네. 그래서 대형주 탑픽은 어쨌든 반도체. 또 다음 한 종목은 2차 전지인데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대형주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할 거 없고 중소형 반도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중소형 반도체는 크게 보면 지금 클라우드 AI가 있고 온 디바이스 AI. 클라우드 AI는 뭐 서버 단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붙어 있는데 도와주니까 여기에 HBM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는 뭐 AI5 시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5개기요. AI5 시대다. 그 5개 기억나는 예. 거죠. 아, 그 줄 7개에서 5개를 준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보면 그게 약간 또 종목이 바뀌었는데 네.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 TSMC 4개가 반도체예요. 아, 그래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살짝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도체 시대다. 어. 미국에서 이렇게 되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뭐 AI가 확장되고 있고 AI는 뭐 안 하면 안 되는 쪽이에요. 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틱톡에서 사람들이 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간을 땡겨 오려면 AI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붙잡아준다. AI가 완성되면 틱톡을 이긴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하고 이럴 때 AI가 도와주고 이러면 훨씬 많이 다른 안 하는 AI 비해서 없는 AI에 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하니까 이게 AI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필수가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으니까 생존하기 위해 꼭 먹어야 하는 밥 같은. 왜 그런 형태로 야. 가니까 얘 AI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가면 HBM은 계속
이슈가 된다.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삼성 갤럭시 S24 뭐 삼성 뭐 AI는 가우스가 탑재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승이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애플 AI 폰, 샤오미 AI 폰 출시가 있으니까 뒤에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장비주들도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비주들이 크게 상승한 애들, 지금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너무 크게 상승한 애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성보다 욕망이 앞서서 너무 높은 데서 잘못 사서 조정받기 시작하면 이거 10년 지나도 회복될까 말까요. 네. 잘못 너무 높은 위치에서는. 그래서 이런 너무 높은 위치 외에 차라리 이제 거래량을 내고 돌파하는 시점 KC텍 정도. 사실 요것도 제가 11월 달 출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비해서는 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또 사실 요 자료도 사실 주말에 드렸는데 오늘 단 9%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요? 또 바로 추격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야. 조정이 나올 때 네. 21선 조정이 나올 때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11월 달 KC텍 실적도 좋다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때 KC텍 최대 주주가 자녀에게 정려를 했어요. 한 100만 주 정려를 했어요. 그럼 싸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만 주 정려를 했는데 그때 주가가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정려 금액이 25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250억 100만 주 지금 정려를 했다는 것은 향후 주가가 상승할 걸 보고 정리를 했다. 그렇겠죠. 주가가 하락한다면 주가 낮은 데서 정리하면 세금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있어서 같이 설명을 그때 이야, 했는데 맞네요. 그때보다도 상승을 했지만 지금 거래량이 워낙 폭발하고 이제 전고점을 넘어간다. 그래서 앞에 전고점 넘어가서 워낙 폭발했던 기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또 뭐 조정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네. 그다음 온 디바이스 AI 대장은 제조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조 반도체가 벌써 뭐 온 디바이스 AI 불거지고 최고점까지 보면 한 700% 상승을 해버렸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따라가면 안 돼요. 보통 크게 이렇게 오버슈팅 단기간에 상승했던 애들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같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셀바스 AI라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가 AI 열풍이 불면서 580% 단기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조정도 받았고, 또 주가도 120일 이평선 이하까지 밀렸다가 뒷단에서 한번 치고 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조 반도체에 관심이 있더라도 지금 자리는 욕심 자리니까 3, 4개월 고점 대비 3, 4개월 조정받고 120일 이평선 이하까지 왔는데 아직 샤오미 AI폰이나 애플 AI폰이 출시가 안 됐다. 그러면 요런 출시 시점 합쳐서 뒷단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정도 소액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시점 정도 굳이 관심 가지자면 하고, 네. 또 기본적으로는 크게 상승을 했는 데는 사실 욕심을 버리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거고, 또 상승할 종목들이 또 나오니까요. 네. 요 점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주들은 뭐 조정 나올 때 어쨌든 올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소재주들은 어쨌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정받는 뭐 소재주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업종별로 이렇게 보고 종합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일단 장비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세력들은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빠져나옵니다. 모멘텀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개인들도 매도하고 세력도 매도하잖아요. 근데 항상 세력들은 먼저 들어가지만 먼저 빠져나온다. 요 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더라고요. 와. 그래서 뭐 지금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좀 리스크로 느끼는 것은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가 얼마 전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상한가 가면 또 개인들이 또 관심을 가져요. 근데 보통 이럴 때가 건물일 확률이 또 적지 않아 이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고점에서 상한가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좀 나왔고 워낙 고점했어.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호실적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15% 16%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날 반도체 장비주들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는 움직였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호재의 반응이 약했다. 이것도 조금 위험한 신호로 나와갔어. 반도체 장비주 오버슈팅 나온 애들은 조심하자. 그래서 지금은 작년 보면 사실 반도체 장비주의 정성시대랐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장비주보다는 앞에 SK 하이닉스나 대형주 시대로 시각이 바뀌는 시점으로 가고 있지 않냐. 요거까지 네. 요렇게 반도체 설명을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대표님. 와, 진짜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분석에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게 깊이가 다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아까 요 앞장 보면 예. 요 나머지 기업들 있잖아요. 예. 요것도 좀 어떻게 추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요거 보면 네. 앞에 제조 반도체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온 칩스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칩스 앤 미디어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대장이 꺾이면 강하게 가던 애들도 탄력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조 반도체 입장에서 앞에 그때 사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항상 대장주 움직임이 그 다음 애들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앞에 한미 반도체도 상한가 치고 갔다. 그래서 이거 조심할 신호다 보고 그 뒤에 것들도 딸려가는.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대장주 조심한 신호가 나왔으니까 더 뒤에 애들도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수익 나셨으면 수익 좀 취해가면서 대응을 하셔라. 설명드리고 반도체 소재주들도 최근에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쪽도 반도체 전반적인 영향을 같이 받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감산 종료 시점이 어쩐지 거기에 따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정 받을 때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뉴스들이 언론에 또 먼저 흘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상한다 이렇게는 잘 안 해요. 네. 바로 원복한다 반도체 이런 거보다 원복할 때 됐다 뉴스들이 언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소재주 관심을 가지시라. 요렇게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